자, 집행의 개념 무엇이냐면, 자, 일단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전처분은 신청서를 작성하고요. 신청서 작성.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출, 법원에 제출하는 거죠. 제출하게 되면 판사님이 심리를 합니다. 서면으로 심리하죠. 서면 심리. 그 다음에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고요. 자, 담보가 이행이 되면 판사님은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라는 것은 판사님이 결정문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판사님이 결정을 해서 결정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그 서류는 아직 판사실에만 있는 거죠. 법원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법원 안에. 법원 안에 있는 이 결정문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서 어느 부동산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법원 안에 있는 결정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내줘야 돼요. 세상 밖으로.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알게 된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집행이라고 하는 거죠. 집행. 예, 집행. 그래서 자, 보전처분의 결정의 효력을 판사님만 알고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이 부동산은 또는 이 채권은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 조심해라 또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절차를 우리는 집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집행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처분 금지가 되는 거죠. 판사님만 알고 있어서는 뭐 처분 금지된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분 금지효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분 금지요. 그래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처분 금지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법원에 예를 들어서 보증금 가압류가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 가압류에 대한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 건물주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건물주는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가 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 금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보증금을 반환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집행의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의 종류, 정확하게는 보전처분하는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이냐,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집행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또는 자동차 또는 선박 들어보셨습니까?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지금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은 국가가 어떤 장부를 만들어 놔요. 재산에 대한 장부. 이걸 우리는 공적 장부라고 얘기합니다.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는데 부동산은 등기가 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대장이 있고요. 항공기도 항공기 등록 대장이 있습니다. 등록 원부라고 얘기하죠. 선박은 또 등기라고 표현합니다. 해당 법률이 이렇게 용어를 조금씩 달리해요. 따라서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처럼 등기가 있거나 등록 원부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 원부에다가 등록 원부 또는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방법. 그래서 등기 등록 이렇게도 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다가 알려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자, 재산의 종류가 채권이라고 하면 제3채무자한테 송달해 줍니다.